자, 보세요. 보세요. 이게 수능 특강 독서야. 빡빡하지? 일반 모의고사 지문보다도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면 돼. 이해하면 돼요. 하나씩 볼까? 제가 어떻게 말이 어려워서 제 목표는 설명도 잘해야 되겠지만 시간 안에 잘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봐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내가 스타트를 잘 끊어야지 여러분들이 할만한데? 이해하면 문제가 다 풀려요. 문학은 분석을 한 다음에 선택지 하나하나 끊어서 설명하잖아. 독서는 또 장점이 지문만 잘 이해하면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 잘하자라는 거야. 현재 우리 독서도 이래저래 오랜만 아니니? 문학했지 1학기 때는. 2학기 때는 문법만 했잖아. 그러니까 거의 우리도 근 1년 만이야. 잘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일단은 첫 번째 단락을 보세요. 제가 가급적이면 페이지 안 넘기고 이렇게 단락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빽빽하게 해놔서 좀 답답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봅시다. 유물론은, 자, 이제 방법 잘 봐봐. 어떤 유물론, 무슨 어쨌든 이론 아니냐, 유물론이라는 것은. 그러면 항상 이렇게 네모를 치든 뭘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뭐 네모를 치든 이렇게 나름대로 이론 아니면 사람은 항상 네모를 쳐요. 전 네모를 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형광펜식으로 이렇게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따라오시면 돼요. 유물론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본질이 물질이다. 글씨를 좀 작게 쓸게요. 유물론은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본질은 물질이다. 세상의 본질, 이거는 물질이다. 만약에 이제 내가 스키마가 좀 없다 그럼 이런 말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의식, 정신도 다 모두 뭐라는 거야? 물질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유물론은 세상의 본질은 물질이다. 이걸 부연하면 이런 거죠. 심지어 대상뿐만이 아니라 의식이라든가 생각, 그 다음에 정신, 결국엔 얘네들은 물질이라고요. 내가 누구를 좋아해, 내가 누구를 존경해, 이것도 물질로, 모든 걸 물질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 뭐가 있어요? 주관적 관념론. 주관적 관념론. 얘도 하나의 이론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주관적 관념론은 뭐냐? 세상의 본질은 뭐라 그랬어? 대답해봐. 뭐야? 정신은 추상적인, 물질은 구체적인 거고요. 정신은 추상적인 거예요. 얘는 정신이라고요. 딱 봐도 뭔가 얘네들이 대조되는 것 같지 않니? 외부 세계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야. 내가 밖에 어떤 풍경을 봐. 다 내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정신, 그 다음에 뭐 의식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유물론과 이 주관적 관념론은 서로 대조되잖아. 다시 한번 정할게요. 유물론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물질이다. 주관적 관념론은 물질? 이거 나무? 웃기지 마. 이것도 다 어차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야. 이런 거라고. 그럼 반대죠. 근데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하이데거는 사람이죠.
하이데거는 모두 비판했습니다. 두 입장을 모두 거부한 거야. 이게 하이데거의 주장이에요. 웃기지 마. 이런 거 잘못됐어. 야, 너도 잘못됐어. 그러면 하이데거의 입장, 주장, 입장, 관점이 나왔지? 이게 내 관점이야? 내 입장이야? 하이데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어떤 입장이 나오잖아요. 왜 그 입장을 얘기하지라는 근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글이 입체적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는 일단 유물론이 인간을 다른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대상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을 비판하며 더하기. 오케이. 하이데거가 유물론을 비판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런 거야. 아니, 어떻게 인간을 물질로 봐? 내가 물질이야? 인간을 물질로 여겨서 이거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하기.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은 과연 나는 존재하는 건가? 나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지? 라는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상과 다르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 할 수 있다고? 자신 존재에 대해 뭘 갖는다? 의문을 갖는다. 이것만으로도 다르다. 또한 주관적 관념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주관적 관념론은 세계 속에 있는 사물의 의미가 세계와 분리된 인간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는지 탐구한 주관적 관념론. 주관적 관념론을 또 얘기하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여기 있어요. 분리된 채 사람이 이거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관적 관념론은 왜 비판하냐? 왜 비판하니? 사물의 의미가 우리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야. 사물은 구성되는데 누구? 우리에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뭔데요? 인간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아닌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 그러니까 not A, but B를 쓰면은 하이데거는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죠. 인간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 사물은 어떻게 존재하지? 사물의 존재 방식. 이겁니다. 이걸 좀 더 풀어줄게요. 이게 중요해. not A, but B. 내가 글씨를 좀 작게 쓰니까 못 썼는데. 자, 보자. 이런 거죠. 여기 과자가 있어. 예감이라는 과자가 있어. 쟤는 주관적 관념론에 따르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감자가 있는 거고 감자를 포장한 종이가 있는 거고 그래 쟤가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 생각이 저걸 구성해 버린 거예요. 하이데거는 그러지 말라고 한 거야. 하이데거는 저 과자가 있네. 나는 저거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군. 나하고 한 30도 측면에 바라보고 있네. 무게는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본 것과 여기에서는 포장지가 하얀데 여기서 포장지는 주황색도 있고 흰색도 섞여 있네. 그래서 쟤는 내가 어느 위치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쟤는 나랑 어떤 존재라는 거지. 그리고 쟤도 내가 이렇게 있는 것과 저 과자도 이렇게 있을 때 쟤도 나를 이럴 때 인식하는 것과 이럴 때 인식하는 것이 다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존재 방식. 쟤는 어떻게 존재하지? 너는 내가 구성한 거야. 아니라 쟤는 나랑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 존재하고 있지? 를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인간이 사물의 의미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함께 속해 있는 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금방 과자를 얘기했죠. 사물이 다양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얘를 또 다시 추가하면 이런 거죠. 얘네들은요. 뭐가 아니라 의미를 인간이 사물의 의미를 지각하는 거래요. 이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함께 속해 있어요. 주관적 감염론은 세계와 사람은 분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세계와 함께 있는 사물들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정리하냐면 감각되는 사물은 내가 저 예감이라는 과자를 봤어. 감각되는 사물은 감각하는 나와 분리될 수가 없어. 쟤는 내 앞에 있는 거고 나는 쟤 앞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상호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기 말은 안 나왔지만. 자,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럼 봐봐. 문제 볼까요? 지문을 패스하고 이걸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봐봐. 하이데거가 기억에서 미음까지를 비판한다. 할 수 있나? 기억이 뭐야? 세상의 본질이 물질이고 이거 유물론 아니니? 유물론 봐봐. 유물론이 끊고 인간을 다른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대상으로 여겼다. 맞지? 그럼 첫 번째 단락이 있었지. 맞으니까 답이 안 되겠지. 이렇게. 두 번째, 니은이 있니? 니은은 뭡니까? 세상의 본질이 정신. 이건 뭐야? 주관적 감염론 아니야? 니은이 끊고요. 사물의 의미가 세계와 분리된 인간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하이데거가 이거를 비판한 거 맞죠? 디귿이 있었나? 아, 디귿은 다음에 나오는구나. 그럼 1, 2번 깐 거야. 좀 이따 선생님 까먹더라도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2번 봐봐. 2번 할 수 있을까? 하이데거의 관점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미리 얘기하자면 아직 존재의 의미, 탐구, 과거, 현재, 미래, 현존재, 존재자, 죽음인식 아무것도 안 읽었어요? 냅둬. 3번 봐봐. A. 읽었어, 안 읽었어? A. 안 읽었다. 감각되는 사물은 감각하는 나와 분리될 수 없다. 예감이라는 과자 생각해 봐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바라보면 되겠어요? 외부 세계에 있는 객관적 실체를 끊고요. 인간의 감각을 통해 인식한다. 맞아? 이거는 유물론적 얘기 아니니? 땡. 주체가 바라보는 사물은 정의 얘기를 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존재자의 의미는 고정불변하는 것으로서 그런 거 한 적 있니? 인간이 사물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사물은 다른 모습으로. 4번 나와버렸네. 이렇게. 1번이 먼저 풀리지 않는다고요. 답의 근거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3번에 있으면 3번 먼저 풀릴 수 있는 거야. 자, 4번 봐봐. 하기 싫죠? 그건 나중에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하이데거는 자, 이거 지울게. 두 번째 단락. 하이데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상인 존재자. 자,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은 형이상학자. 얘네들은 뭔데요? 존재자를 논제로 삼았다는 거죠. 여기서 좀 어려워. 근데 존재자의 드러남이라는 게 있어요. 존재자의 드러남. 존재자는 뭐고? 존재자의 드러남.
존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거를 하이데거는 얘네들을 비판했습니다. 내 필기를 좀 줄일게. 시간이 없어서. 자, 보세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형이상학자들은요. 형이상학자들이 뭐냐면 추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형태야. 형태 그 이상은 안 보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형이상학이 뭐야? 신학, 철학, 사상.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면 형이하학도 있겠죠. 기계, 구조, 건축 이런 것도 눈에 보이죠. 형이하학이야.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을 다루는 학문이 형이하학. 추상적인 걸 종교나 신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 다루는 건 형이상학이야. 근데 하이데거는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형이상학 하는 새끼들은 항상 존재자만 존재자, 고놈, 이것 이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비판했어요. 그러면 존재자의 드러남인 존재자가 아니라 그 존재에 관심 왜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 뇌피셜이야. 하이데거 비판한 형이상학자들은요, 그냥 이런 것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관심을 가지란 얘기예요. 그것이 이렇게 존재한다. 아, 이해되고 있니? 내 설명 더 해줄게. 이때 드러난다는 말은 사물이 존재자로서 그렇게 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있게 된다. 좀 더 설명해 줄게. 하이데거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자인 현존재라는 게 있어요. 현존재. 자, 개념 잘 봐야 돼요. 현존재는 뭐라고? 나를 스스로 문제 삼을 수 있다라는 존재예요. 나는 존재하는 거 맞아? 나는 어떤 놈이지? 이렇게 되면 현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자, 현존재라고 칭하는 거예요. 잘 따라와. 현존재만이 나는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멍하니 있다가 나는 누구지? 그 순간 그는 현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현존재는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뜻하는 존재 물음. 그러면 존재 물음과 현존재는 관계가 되죠. 현존재만이 존재 물음을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존재 물음에 대한 탐구가 철학의 주된 과제라고 여겼어요. 자, 하이데거는 잘 봐. 여기서부터는 쉬워져요. 과거라는 시간이 있고요. 현재라는 시간이 있고요. 미래라는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이데거는 다른 놈들은 형이상학자 새끼들은 이거를 이렇게 일직선으로만 본다고요. 하이데거는 웃기지 마.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 직선적으로 보지 않고 얘네들은 서로 상호 의존적이라고. 이렇게. 무슨 뜻이냐? 상호 의존적이야. 미래의 나는 과거의 나랑도 연결이 되고 현재의 내가 왜 이러냐면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과거에 내가 이랬기 때문에 미래에 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다 연결고리를 해놓은 거라고요. 형이상학은 나 10살 잼민이 끝. 현재 20살 나 청년 끝. 나 40살 난 아저씨 끝. 영포티 끝. 이거는 형이상학자들이 했던 거고 웃기지 마. 얘가 왜 이렇게 늙었는 줄 알아? 20대 때 고생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계속 연결고리를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한 동시적이기도 해. 야, 얘가 40살이 됐는데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구나. 모습은 늙었어도 여전히 20년 전에 그 아이와 그 다음에 20년 후에 이 사내는 같은 인물이구나 라는 동시적인 것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존재라는 것을 시간과 연결시킨 게 바로 하이데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는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의 통합된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욱이 새끼야, 너는 왜 지금 이게 아니라 너의 과거, 너의 미래가 다 모두 포함된 너야.
미래의 연욱이도 과거, 현재에 포함된 연욱이 미래인 거야. 과거는 어떻게 됐냐면 현재의 연욱이와 미래의 연욱이가 된 그 과거란 말이야. 통합적이고 서로 과거, 현재, 미래가 상호 의존적이면서 동시에 동시적인 거라고요. 이해됐죠? 존재자가 현존재 아니에요. 존재자가 과거에 어떻게 드러나 왔는지, 현재 다른 존재자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 존재는 미래의 가능성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가 함께 이렇게 엮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존재자가 뿅 하고 드러난다는 거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존재를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 지금 만약에 내가 뭘 하고 있어. 이거는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이벤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거야. 현재 변화하고 있는 것이 곧 미래로 간다는 얘기죠. 존재는 시간이다. Being is time이라고 했어요. 존재 자체는 시간이라고요. 그의 말에 시간을 존재자가 드러내는 방식으로 본 그 입장이 드러난다. 같은 말이에요. 그는 더 나아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 이러한 시간 구조 속에서 다시 존재자가 아니야. 현존재. 현존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존재 물음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존재의 물음은 뭐지? 난 누구지? 난 어떤 식으로 존재하지? 난 존재하는 건 맞긴 맞는가?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존재는 모두 현존재야. 그럼 그 현존재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겠죠. 난 언젠가 죽을 거다라는. 그래서 유한성 나랑 많이 하지 않았니? 사람은 늙는다, 죽는다, 늙는다, 죽는다, 유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존재만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장한 거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두 번째 단락 읽었어. 자, 볼게요. 이거 나 까먹으니까 얘기를 해줘. 아까 몇 번 깠지? 1번, 2번 깠죠? 1번 안녕, 2번 안녕. 그럼 디귿 읽었나? 디귿 읽었죠? 디귿이 뭐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상인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은 형이상학자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비판한 애들이죠. 왜요? 디귿이 존재자의 드러남이 아닌 존재자 그 자체를 주된 논제로 삼았기 때문에. 맞지? 거부할 수 없잖아. 맞잖아요. 야, 우리가 얘들아 이거 이해하기 전에는 뭔 개소리야라고 하겠지만 이해하고 나니까 내가 읽기도 전에 너희들이 끄덕였단 말이야. 그거를 늘려나가고 그거에 대한 깊이를 키워나가는 게 독서예요. 별거 아니야. 난 문학보다 독서가 더 나아요. 공부하기에는. 이해만 하면 되잖아. 문학은 이해해도 개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물론 독서 이해가 좀 힘들긴 하지만 많이 연습하면 됩니다. 자, 2번 할 수 있나요? 2번은 뭐 못 갔니? 그러면 보세요. 하나 더 깐 거 없죠? 그러면 하이데거의 관점을 한번 이해해보자.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탐구하는 것이 끊고 주돈이가 아니라 주된이다. 철학의 주된 과제이다. 맞아, 안 맞아? 존재 물음이 탐구의 핵심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2번,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된 구조다. 맞잖아. 아까는 뭔 소린지 몰라서 넘어갔는데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이해하고 나니까 된단 말이야. 3번이요. 현 존재 외의 존재자들도. 아, 이게 잔니가 뭐냐 이거. 자신의 미안해. 야, 이거 선생님이 치는 거야 이거. 그래. 아이씨. 나 그리고 자판 보고 친다. 나 이게 외워서 아직 못 외워가지고. 막 보고 치면 막 영어로 잔뜩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러고 이러는 거. 자, 봐봐. 현존재 외의 존재자들도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어? 없잖아. 자신의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현존재밖에 없어요. 2번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현상을 통해 몰라도 얘는 틀릴 몰라도 얘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3번이 적절하지 않아서.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존재 물음을 삶의 이어서 이거 맞잖아. 아직 현상 은폐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도 얘는 맞을 거예요. 미리 얘기하자면 얘는 네 번째 단락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 해버렸잖아. 4번 하기 싫죠. 그러면 일단 봐봐. 미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는 하이데거는요. 자, 이제 필기를 좀 줄여가면서 해도 이해가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만 좀 잡으면 뒤에 갈수록 좀 빨라지고 정확해져요. 그러니까 처음 잘 잡아야 돼요. 선생님,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달러 읽는 게 힘들어요. 원래 힘들어. 뭘 알아야지. 너희들 이거 읽고 싶어서 읽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나라고 읽고 싶어서 읽었겠냐? 너희들 읽기만 하잖아. 난 치기도 해요.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그가 누구겠어요? 하이데거겠죠? 자, 존재자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와 통합돼서 상호 보완적이고 동시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존재자를 시간과 동떨어진 채 흘러가야 하는데 정적이라고 서양 전통 철학하는 새끼들, 개새끼들 그런 거예요. 하이데거는 비판하면서 현 존재에게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존재자. 자, 존재자는 존재하는 거야. 근데 왜 존재자와 현 존재는 왜 달라요? 그럼 봐봐. 잘 봐봐. 있어요. 난 존재자예요. 야, 너는 누구야? 몰라, 씨. 존재자예요. 난 누구지? 현 존재 되는 거예요. 근데 수빈이는 누구지? 그럼 내가 알 수 있니? 알바노. 그러면 수빈이는 나는 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현 존재죠. 근데 내가 수빈이는 과연 누구인가를 내가 생각할 수는 없지. 나에게 있어. 나는 나를 생각하니까 나는 현 존재지만 내가 수빈이의 근원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수빈이는 나의 현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존재자야. 마찬가지야. 수빈이는 자기 스스로가 난 누구일까 할 수 있죠. 그럼 수빈이는 현 존재야. 근데 수빈이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요? 알바노 이거겠죠. 그럼 선생님은 수빈에게 있어서 뭐인 거야? 그냥 존재자인 거예요. 여기에는 없지만 정리해볼까? 우리 모두는 현 존재일 수도 있고요. 동시에 존재인 거예요. 존재자인 거예요. 오케이? 어렵냐? 울지 마. 그 다음에 봐봐.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손 안에 있음, 눈앞에 있음으로 나뉜다는 거야. 설명할게요. 괜찮아.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 봐봐. 전자는 손 안에 있음은 사물이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은 채 특정한 목적, 용도에 따라 그냥 사용되는 거야. 후자는 눈앞에 있음은 이러한 도구적 맥락에서 벗어나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말 어렵지? 그래서 이그젬플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방식들을 설명했다는 거야. 우리는 망치로 못을 박아요. 꽝꽝. 이렇게 못을 박는 거야. 이렇게 망치로 꽝꽝 이렇게 박는 거야. 자, 못을 박을 때 요 망치라는 도구를 망치 이렇게 인식하지 않는 거야. 망치군 꽝 하지 않아. 뭐 이렇게 튀어나왔어 이거. 이제 우린 이렇게 하죠. 이럴 때 얘를 생각해 안 해? 안 하고 못질하는 행위에만 집중하는 게 바로 뭐냐면 손 안에 있음이에요. 그런데 한편 못을 박습니다. 근데 망치가 부러졌어.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쓸모 있는 도구가 아닌 부러졌네. 인식의 대상이 돼 있죠. 부러졌네. 눈앞에 있잖아. 부러진 게.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눈앞에 있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설명을 잘하냐. 봐봐. 나 말고 이 글이 얼마나 설명 잘하냐. 봐봐. 여기서부터 도구로 쓰이는 존재자와 즉 도구적 존재가 얘는 못질하는 건데 못질하는 기능을 못하게 되면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야. 부러진
망치든 뭐든 목적은 못 박는 거야. 망치든 돌이든 그냥 부러진 망치? 이렇게 되는 순간 부러지기 전에 망치, 현 존재인 나와 부러지기 전에 망치, 부러진 이후의 망치에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이데거는 전통 철학이 사물을 눈앞에 있음으로만 보려 했다고 비판하면서 실제로 대부분의 사물은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손 안에 있음으로 경험된다고 간주한다는 거야. 다 망치로 생각한다는 거야. 하이데거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존재자가 드러내는 방식은 다양하다 이런 내용이죠. 문제를 풀면 또 돼요. 봐봐. 봅시다. 1번 1, 2, 3번 깠나? 리을 읽었니? 리을? 아직 안 읽었죠? 그럼 꺼져. 2번 풀었죠? 3번 풀었죠? 그럼 그냥 본문 더 읽자. 그 다음에 이건가? 이거죠? 하이데거는 네 번째 단락인 것 같은데 하이데거는 현 존재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얘기하는 현 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인 실존적 지평을 갖고 있고 현 존재는 이거를 이해하는 현 존재는 실존적 지평을 갖고 있어. 이게 실존적 지평이야. 그리고 너무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양의 전통 철학이 지성적 사유를 통해서 뭘 하지도 않고 짱구만 굴려가지고 야 이건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너무 대갈통으로만 세계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경험이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오버해서 경험적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를 탐구하려 한다고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야 이 새끼들아 이 옛날 과거 이 서양 철학하는 새끼들아 경험을 해. 경험도 안 하고 왜 이성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만 왜 세상을 판단하고 예단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존재를 현 존재의 경험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거야. 또 이해가 안 들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까 봐 예를 듭니다. 우리가 붉은 꽃이네 라고 하는데 동물들은 생명인 경우가 많잖아. 우리는 붉은데 동물에게는 회색으로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꽃이 붉다라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 근거는 감각이잖아. 눈으로 봐야지. 빨갛다? 참. 파란 꽃인데 빨갛다? 거짓. 이거잖아. 그는 이처럼 현상을 현 존재의 경험과 관련된 현 존재,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의 물음을 할 수 있는 현 존재가 직접 경험한 것과 관련으로 보고 우리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상만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한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야 이거는 무조건 이거야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죠. 전통 철학의 대표적인 대응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응설은 수능에도 나왔었어요. 몇 년 전에. 잘 봐. 하나의 논리 명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랑 대응하는 실제 사건이 있어요. 실제 사태. 이런 건데 정말 이랬어요. 사람이 자동차에 치면 죽는다. 근데 저기 화도읍 사무소 거기서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이 명제는 참인 거야. 어찌 보면 이 대응설은 지극히 맞아 보이죠.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것마저도 비판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은 객관적 실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야. 직접 만나라고, 직접 경험하라고. 이게 참이려면 내가 직접 봐야 돼. 경험을 중요시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현상이 존재의 전부라고 본 건 아니야. 그는 현상을 통해 존재자가 드러나는 동시에 현상과 동일시 될 수 없는 존재 측면에 은폐된다고 봤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은폐란 말 나왔죠? 그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이렇게 있는데 존재자가 여기서 드러났잖아? 근데 이 전제는 뭔지 알아? 현 존재는 다양한 존재들과 만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가 경험하다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측면 안 보이잖아. 나는 지금 수빈이의 뒤통수를 못 봐.
응? 내가 이렇게 위치했기 때문에 수빈이를 보는 거지 뒤통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수빈이의 뒤통수는 은폐된 거예요. 동시에. 내가 누군가를 본다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은 동시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숨겨진다고요. 너희들 내 뒤통수 못 보죠? 지금 서로 우리가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란 현 존재는 안동이라는 존재를 보면서 마주보고 있기에 이거는 볼 수 있는데 뒤통수는 동시에 은폐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읽자. 이거는 정리하는 거야. 하이데거는 20세기에 큰 영향력을 끼친 철학자예요. 그 이유는 서양 철학이 아주 오랫동안 형이상학 철학만을 추구했는데 새로운 관점에서 존재라는 것을 바라본 거야. 존재에 대한 그의 관점에 대해 현 존재를 중심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대상을 부차적 존재자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얘도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세계는 쫙 객관적으로 펼쳐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봐봐. 내가 산책을 해요. 꽃길을 걸어가. 꽃 예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 맛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심고 싶다도 있지만 이거는 그대로 보존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얘 존재. 그럼 이게 만약에 연계된다. 그럼 뭐랑 연결되겠어? 김소월의 산유화 같은 것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산에는 꽃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이렇게 존재론적 의미. 신동집의 오렌지라는 시랑도 연결되고 존재 본질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랑 연결되겠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서양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형이상학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그리고 동시에 여지껏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계를 만나는 것에 대한 이해 지평을 넓혀주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럼 1번 했죠? 1번 그래도 보자. 답이 나왔나 1번? 1번 풀었나? 그럼 4, 5번 남았다는 거죠. 리을이 뭐야?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양 전통 철학. 지성적 사유를 통해 경험도 안 했는데 경험을 오버해서 넘으려는 연구를 그러니까 그런 탐구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럼 답은 5번 해야 되지 않겠니? 자, 미음은 뭔데요? 하나의 논리 명제가 그에 대응하는 실제 사태를 갖고 있으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보는 관점. 이것도 역시 서양 철학인데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험을 안 했다니까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는 하이데거 쪽이에요. 근데 대응설은 뭐야? 명제가 있는데 실제 그 일이 벌어졌어. 그럼 그때서야 참이라고 간주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그걸 비판했잖아. 직접 경험하라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한 답은 5번이 되겠죠. 2번 풀었죠? 3번 풀었죠? 4번 봅시다. 4번.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보자.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철수는 매일 아침 등교할 때 자전거를 타고 간다. 철수는 자전거를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은 채 도구로만 인식한 겁니다. 맞죠? 그럼 도구로만 인식했으니까 얘는 뭐야?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손 안에 있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전거 체인이 끊어져 페달을 밟아도 바퀴가 안 돌아가. 이때 철수는 자전거가 더 이상 학교에 가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자전거를 자세히 살펴보며 자전거의 종류나 재질, 바퀴의 크기 등을 파악한 거야. 그 후 철수는 자전거 수리점에 가서 자전거를 수리한 뒤에 평소처럼 다시 자전거를 타고 이게 등교했다 이런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철수가 자전거의 체인이 어디 있어요? 체인이 끊어져서 페달을 밟아도 바퀴가 돌아가지 않았다. 이거를 인식하고 자전거를 살펴봤잖아요. 그럼 뭐가 된 거야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아유 잘했어. 눈앞에 있음이 된 거예요. 자, 1번. 고장나기 전에 자전거와 고장난 자전거는 모두 끊고요. 시간과 동떨어져 있는 정적인 뭐냐 이거? 이거는 과거 서양 전통 철학 아니니? 땡. 철수가 체인이 끊어진 자전거를 살펴보며 자전거의 이런 사양을 파악할 때 손 안에 있음이야? 눈앞에 있음이죠. 얼마나 간단해. 이해하면 다 된다고요. 철수가 평소에 자전거를
등교를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탔던 것은 끊고요. 뭐야 이건? 손 안에 있음이잖아요. 철수가 수리 후에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 것을 통해 끊고요. 도구적 존재자는 현 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과 관계없이야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느냐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왜 관계가 없어요? 땡. 그럼 답은 몇 번이어야 돼? 봅시다. 자전거가 고장나기 전 철수가 등교를 하기 위한 도구로 자전거를 사용할 때와 끊고 철수가 자전거 체인이 끊어진 것을 인식하고 자전거를 살펴볼 때는 끊고요. 자전거라는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이 이렇게와 이렇게로 다르겠군이라는 뻔한 호들갑스럽게 어려워 보이긴 해도요. 결국엔 내용만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 지문을. 그래서 제가 인수해서 드릴 테니까 복습 꼭 하세요. 알겠지? 자, 영어 수업 들어야죠? 고생하셨어요.